이 정적분의 넓이 파트는 개념 자체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 여기 봐봐. 자, 이렇게 x축이 있고 얘들아, fx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a고 얘를 우리가 b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나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선생님이 그 얘기했잖아. 넓이를 구할 때는 항상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필요하다 얘기했었죠. 그런데 가로 길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티그럴 해서 a에서 b까지 이렇게 하면서 b에서 a를 빼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항상 양수야. 맞죠? 여기가 만약에 양수로 안 주어지면 내가 그냥 바꿔서 부호 설정하면 되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있는 이제 이 fx 함수의 부호가 중요한 거거든. 맞지? 네. 근데 얘는 어차피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면 얘가 바로 넓이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 gx 함수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여기서 인티그럴 해가지고 a에서 b까지 자 gx dx를 해서 적분값을 내가 구하잖아. 그래 안 그래? 적분값을 구하면 이 적분값은 뭐가 된다고? 음수가 된다고. 왜 그러냐면은 높이를 계산할 때 함수값을 가지고 우리가 하다 보니까 함수값이 결국에는 음수 영역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적분값은 음수가 되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넓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알겠어? 그런데 이러한 이제 적분하고 적분하고 넓이하고를 구할 때 결국에는 이 높이 개념이 음수가 되지 않고 양수만 되게 하면 무조건 뭐가 되겠어? 그냥 넓이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이 y값을 얘들아 양수가 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라고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얘는 뭐 솔직히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fx 함수와 y equal 0이라는 함수의 관점으로 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fx 함수에서 y equal 0 함수를 빼면 당연히 양수가 되겠지. 이해되겠어? a에서 b까지 fx에서 y equal 0을 빼는 거야. 이렇게. 사실 의미가 없죠. 얘는. 이렇게 봐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는 gx는 어떻게 보면 되냐? gx가 당연히 이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누가 더 위에 있어? 0이 더 위에 있고 gx가 더 어디에 있니 얘들아? 아래에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인티그럴 하신 다음에 a에서 b까지 0에서 gx를 자 이렇게 빼는 과정 이게 바로 뭐냐면은 부호를 바꾸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어? 여기서 얘를 빼면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면은 당연히 항상 그 수는 뭐가 되게 돼 있어? 양수가 되게 돼 있잖아. 그쵸? 자, 한번 보세요. 이게 x축이야. fx가 이렇게 돼 있고 얘들아 gx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gx가.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나는 이 넓이를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인티그럴 하신 다음에 a에서부터 b까지 잡아주시고요. 여기는 내가 뭘로 잡아주면 되냐면 fx에서 g를 빼서 이렇게 잡아준다고 하면 여기 있는 f 빼기 g 얘도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니 얘들아?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겠네. 알아듣겠니? 결론적으로 우리가 적분할 때는 그 함수와 x축하고의 관계였어 그냥. 알겠니? 근데 우리가 이제 정적분이라는 걸 통해서 넓이로 구하기를 원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fx 함수가 또는 gx 함수가 어디 있냐에 따라 가지고 양도 되고 음도 되고 했던 거를 내가 무조건 양수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지. 양수 만들어주는 방법은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뭐 하면 된다? 빼면 된다. 심지어 fx하고 gx가 둘 다 어디에 있더라도 음수 영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 있는 함수를 뭐 하면 되겠어? 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조금만 더 볼게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이 결국에는 뭐냐면 아, 내가 가로에 해당하는 x 길이는 무조건 양수가 됐으니까 y의 길이를 양수가 되게 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만약에 얘들아 이렇게 fx가 이렇게 있고요. gx가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 자, 이게 F고요. 이게 G입니다. 이게 G예요. 자, 나는 그래서 여기 넓이하고 여기 넓이를 구하고 싶고요. 얘가 A, 얘가 B, 얘를 C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넓이는 얘들아 항상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은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거를 뺀 함수에 적분을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얘를 뭐 편의상 S1이라고 하고 얘를 S2라고 한번 해보면 S1이라는 친구는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지금 빨간색 F가 위에 있고 G가 아래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이게 S1이 되는 거야. 그리고 S2라는 거는 뭐냐면 인티그럴 B에서 C까지 자, G가 위에 있고 F가 아래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적분해버리면 얘도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겠지. X축 위치가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있겠어, 없겠어?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어떤 넓이를 구하라 라고 하면 결국에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돼. 그냥 fx 함수가 단독으로 있어 얘들아.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지. 그치? 이게 f 함수야. 알겠니? 그리고 fx하고 만약에 x축하고 둘러싸이는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항상 우리는 fx하고 x축 0 결국에는 뭘 구하냐? 근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근이 a, b 당연히 3개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a에서 b까지는 f함수가 위에 있으니까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에서 0은 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fx를 적분하시면 되는 거고 플러스 인티그럴 b에서 c까지는 0이 위에 있고 fx가 아래에 있으니까 0-fx라는 것이 결국에는 뭘 말하는 거니? 마이너스 fx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어?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fx 함수와 x축하고의 둘러싸여 있는 부분에 또는 뭐 그렇게 둘러싸여 있는 넓이를 구하는 거 해봤습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두 함수야. 그러니까 f하고 만약에 g가 있다 라고 만약에 하면 어쨌든 간에 f가 이렇게 있고 g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fx 3차 함수고요. g는 2차 함수라고 보면 되고요. 얘를 S1, 얘를 S2라고 하고 이거 넓이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면 나는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2점, 여기 있는 2점, 이 세 점이 필요한 거야. 이 세 점은 당연히 뭐야 얘들아? fx하고 gx의 교점이니까 f하고 g를 갖다라고 놓고 여기서 뭐 a, b, c라는 세 근을 구하면 된다고 보면 되겠죠. 알겠어? 그래서 일단은 어떤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만약에 뭐 범위가 만나는 게 없어서 범위를 정해줄 수도 있겠지. 범위를 주어지지 않고 그냥 두 함수를 주고 그걸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만약에 한다면 우리는 두 개를 갖다 놔고 나서 근을 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인티그럴 하신 다음에 a에서 b까지와 b에서 c까지를 구할 건데 당연히 여기 있는 함수 이 별하고 여기 있는 함수 이 별하고는 부호가 당연히 어떤 관계가 되겠어 얘들아? 반대 관계가 되겠지.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는 f-g고 여기서는 g-f니까 얘네 둘이는 생각을 해봐. 클로스 했잖아. 클로스 했다는 얘기는 위아래가 뭐 했다는 얘기야? 바뀌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f-g를 썼으면 여기는 또 계산할 필요가 없고 그냥 g-f를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적분의 끝이야. 넓이 끝이야. 그냥 이렇게 하고 다양한 상황만 니네에게 주는 거야. 그냥 1차,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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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좀 뭐 어렵게 내려면 뭐 3차, 4차 이런 식으로 알아듣겠어? 그럼 우리는 뭐 한다고? 그냥 한쪽으로 넘겨서 최고차항 양수되게 만들어서 뭐를 먼저 구하는 거야? 근을 먼저 구하는 거야. 근을 구하신 다음에 그러면은 어떤 함수가 더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체크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것도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체크하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할게.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은 선생님 예를 들어 볼게.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하는 거야 얘들. 알겠지? fx 함수가 있습니다. 블라블라 있고요. 자, gx 함수가 블라블라 이렇게 있어. 알겠어? 내가 어쩔 수 없이 근은 구해야 돼. 근을 안 구하고는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근이 결국에는 뭐니까 a, b, c 해가지고 적분의 구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은 무조건 구하셔야 돼. 근을 구하고 나면은 인티그럴 뭐 얘네가 어쨌든 간에 근이 3개가 나왔어.
3개가 나왔다는 거는 무조건 뭘 말하는 거니 얘들아? 구간이 2개 구간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2개 구간이라는 얘기는 그 두 구간에 클로스가 있어야 돼. 클로스가 없으면 얘들아 당연히 근이 2개밖에 안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근이 3개 나왔다는 건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돼서 아, 근이 무조건 3개가 돼야 구간이 2개가 나오는 거고. 자, 그렇게 되면 근이 여기서 A, B, C가 나왔다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나는 A에서 B까지 하고 B에서 C까지 구할 거야. 그러면 여기가 F 빼기 G인지 여기가 F 빼기 G인지를 어떻게 확인하냐 라고 보면 여러분은 어쨌든 간에 뭐 얘가 최고차항이 3차고 얘가 2차라고 하면 F 빼기 G 함수를 만들어 놨겠지. 알아듣지 무슨 말인지? 최고차항이 F가 3차고 G가 2차라면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여기가 A하고 B가 있잖아. 그러면 이거의 가운데 값을 여기가 만약에 1이고 얘가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가운데 값에 해당하는 x 이퀄 2를 여기다가 넣어보는 거야. 알겠어? 여기다가 넣어보면 당연히 양수가 되기도 하고 뭐가 되기도 하겠어? 음수가 되기도 하겠지.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f-gx가 이 구간에서는 양수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무슨 상황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양수면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음수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양수라면 f-g가 여기 오고 여기는 g-f로 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음수라면 g-f가 여기 오고요. f-g가 이쪽으로 오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2개 열심히 뭐만 해주시면 돼? 적분만 해서 답을 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넓이는 이게 다예요. 다른 거 없어요. 되게 단순해요. 알겠지? 자, 그런데 x축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넓이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곡선이 돼 있어서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거는 수투의 교육과정은 아니에요. 할 필요 없습니다. 아예. 알겠지? 나중에 이제 내년에 하세요. 내년에. 미적분감이 이제 x를 y로 y를 x로 서로 이렇게 막 적분하고 막 그런 거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하시면 되고 올해는 이런 식의 함수는 여러분들이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곡선과 y축 사이의 넓이 구하는 거 교육과정 외에요. 안 보셔도 돼요. 뭐 내년 궁금한 친구는 한번 보셔도 되기는 하는데 내년 가서 보세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선생님이 이따가 쭉 한번 풀어줄 것이고요. 근데 이게 있어. 뭐가 있냐면 이 책이 이제 좀 이걸 잘 모아놔가지고 넓이를 내가 구하기는 구할 건데 넓이를 구하려면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뭐를 써야 돼? 적분이라는 걸 써야 된다고, 그치? 적분을 쓰지 않고 넓이를 구하는 공식들이 있고요. 여러분한테 넓이 문제가 아마 뭐 3개 정도 뭐 나온다고 치면 최소한 하나 많으면 2개 정도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내시는 선생님들이 이런 공식들을 못 쓰게 하려고 약간 일부러 뭐 사용하지 못하게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나중에 이제 뭐 수능을 생각하거나 그럴 때는 이 공식을 쓰는 문제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이 공식을 몰라도 그냥 선생님이 아까 설명하신 대로 근 구하신 다음에 알아듣겠지 무슨 말인지. 근이 2개면은 그냥 A에서 B까지만 구하면 되고 근이 3개면은 A에서 B, B에서 C까지. 근이 만약에 4개, 근이 4개 나온 적은 없었는데 근이 4개면은 구간이 3개잖아. 그럼 A, B, B, C, C, D 이렇게 구해야 되겠지.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라는 게 아니야. 첫 번째 거 A, B의 가운데 값을 집어넣어서 근데 만약에 A, B가 얘들아 0, 1 이렇게 되면 2분의 1 집어넣기가 불편하잖아. 그렇지? 그럼 뒤에 거는 넣으셔도 되겠지. 뒤에 거 판단해가지고 뒤에 거에 무조건 앞에 거는 뭐가 되니까 반대의 개념이 될 거니까. 알아듣겠어? 여러분 넣어서 판단하기 쉬운 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넓이를 이용한 특별한 공식은 어떤 것들이 있냐? 선생님이 이 책에 나와 있는 거를 싹 모아가지고 한 장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선생님 그걸로 설명할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이걸로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에게 2차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그거는 결국에는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우리는 어쨌든 뭐가 주어졌든지 간에 근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f하고 뭐 g 또는 뭐 x축이면 0, 1차 함수부터 1차 함수 갖다라고 놓고 한쪽으로 옮겨가지고 2차를 만들어서 0이 된 x값을 구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2차 x축이 주어지든 2차 1차가 주어지든 또는 2차 2차가 주어지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다 뭐라고 보면 돼 얘들아? 2차 함수에 대한 적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알아듣죠? 세종! 이거 줘라 이씨. 너 일로 와. 마찬가지로 얘들아 3차하고 x축이든 3차하고 1차든 3차하고 2차든 3차하고 3차든 그런 것들은 다 몇 차 함수라고 보면 돼? 3차 함수의 적분이라고 보면 되고 4차, 0차, 4차, 1차, 4차, 2차, 4차, 3차 이런 것들 4차, 4차까지도 다 4차로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근을 구해봤더니 얘들아 이렇게 돼 있어. 일단은 공식을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둘러싸여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면 내가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 여기 보세요. 자, 2차 함수 선생님이 써놨어. 2차 1차나 뭐야 2차 1차나 또 이렇게 났네. 2차 x축이나 2차 1차나 2차 2차 이거는 다 결국에는 2차 이퀄 0꼴로 만들어라 그 얘기지. 알겠지? 그러면은 여러분은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니까 이런 식의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넓이가 지금 얼마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우리 책에 보면은 6분의 라고 돼있어. 6분의 라고. 근데 6분의 라고 외우는 것보다 2 곱하기 3으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에 대해서 다 똑같은 규칙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어쨌든 2 곱하기 3, 6분의 여기 있는 a는 뭐냐면 최고차항의 개수입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든 음수든 무조건 우리는 절대값을 씌워서 양수 만들겠다 그 얘기야. 넓이니까.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거는 베타가 알파보다 큰 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큰 근 빼기 작은 근의 2차일 때는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쌤 일단 이거부터 볼게 할게. 자, 3차일 때 3차는 3차하고 x축이든 3차하고 1차든 3차하고 2차는 상관없어요. 근데 3차는 반드시 얘들아 뭐 해야 되냐? 하나는 지나가고 하나는 접해야 돼. 이런 상황일 때. 알겠어?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면 안 되냐면은 조금 전에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근이 3개가 나오는 상황이면 공식 쓸 수가 없어요. 근이 3개가 나온다는 거는 내가 넓이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몇 개란 얘기얘들아? 2개란 얘기잖아. 이해되지? A, B, B, C 이렇게. 그쵸? 그런 상황에서 쓰는 게 아니고요. 한쪽에서 접하고 한쪽에서 한쪽에서 지나고 한쪽은 뭐하고 접하고. 그럼 우리가 이런 건 얘들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뭐가 주어지든지 간에 한쪽으로 넘겨서 이퀄 0꼴로 만든 다음에 근을 구하는 거지. 근을 구할 때 접하려면 당연히 하나는 뭐가 돼야 돼? 완전 제곱의 상태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러니까 1차 하나,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 하나. 이렇게 만약에 되어 있을 때 이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얘가 3차고 얘가 만약에 1차라면 뭔 말인지 알아듣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3이었잖아. 그치? 똑같습니다. 3 곱하기 4 12로 외우셔도 뭐 상관없겠죠? 최고차항의 개수 당연히 똑같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 똑같고요. 차수가 2차일 때 3이었잖아. 3차일 때는 뭐가 되면 되는 거야? 4가 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알아듣겠어? 네. 그 다음 자 이거는 뭐냐면 사실 얘는 내신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쪽에 관련된 문제가 뭐 많이 나와야 하나, 2개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4차가 약간 좀 내신에서 다루기가 조금은 쉽지는 않아서 언제 나오냐? 이제 뭐 만약에 광주고 같은 경우 만약에 모의고사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나올 확률이 많지. 경화도 만약에 수특에 만약에 뭐 4차가 있다 그러면은 나올 수가 있겠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내신에서는 이 4차까지 잘 내지는 않는 편이기는 해요. 자, 어쨌든 그러면 얘는 뭐냐면 얘들아 잘 봐봐. 이렇게 움찔하고 하나는 움찔, 하나는 지나는 점이야.
이 움찔이라는 거의 특징이 뭐냐면 무슨 특징이야? 인수분해하면 움찔은 어떻게 돼야 돼? 몇 제곱? 세제곱의 형태로 나타나야 움찔입니다. 세제곱의 형태. 아이 새끼들 다 얘기한 건데. 봐봐. 이게 X축이야 얘들아. X축이야. 이렇게 지나가 여기가 A라고 알겠지? 이렇게 접해서 여기가 A인 경우가 있고요. 움찔은 니네가 고2 때 지금 처음 접하는 거잖아. 고1 때까지는 아예 없었잖아. 3차함수 안 배웠으니까. 지나가다가 이렇게 움찔하고 이렇게 되는 케이스 말하는 거 알겠어? 그럴 때 얘는 x-a 이렇게 식이 나오고요. x-a의 제곱으로 식이 나오고요. 이렇게 움찔이 되는 상황에서는 x-a의 세제곱근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자, 그래서 봐봐. 여러분에게 4차식이 주어졌어. 알겠어? 4차하고 뭐 X축이든 1차든 2차든 3차든 그런 건 큰 의미가 없잖아. 어차피 다 한쪽 이항시키면 4차가 되는 거니까. 맞죠? 그렇게 해서 인수분해 해봤더니 하나가 1차, 하나가 몇 제곱이야? 세제곱이야 완전히. 알아듣겠지? 그렇게 되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는 4차니까 4 곱하기 5가 되는 거 20이야 20. 나머지 똑같고 4차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큰 근 빼기 작은 근의 몇 제곱? 5제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니까 2차든 3차든 4차든 결국에는 2차를 인수분해했더니 근이 2개가 나왔어. 당연히 2차일 때는 1차 인수분해가 되겠지. 맞죠? 3차를 인수분해했더니 서로 다른 실근이 2개밖에 없어. 그러기 위해서 하나는 1차, 하나는 중근 그렇게 나오는 거지. 알겠어? 4차를 인수분해했더니 서로 다른 실근이 2개밖에 없어. 근데 그 2개가 2차가 아니야. 잘 들어. 2차, 2차는 또 달라서 그런 거 얘들아. 서로 다른 실근이 2개인데 어떻게 나오냐? 1차 하나하고 세제곱 하나야. 알겠어? 그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여러분이 했을 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2차일 때는 2 곱하기 3, 3차일 때는 3 곱하기 4, 4차일 때는 4 곱하기 5 분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 그 다음에 근이 2개밖에 없잖아. 큰 근 빼기 작은 근에 각 차수에다가 2를 더한 거. 2차일 때는 세제곱, 3차일 때는 4제곱, 4차일 때는 5제곱을 하면 됩니다. 이 세 개는 그냥 같은 유형이야. 트리오야. 차수만 다른 것 뿐이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케이스 선생님이 2가지만 좀 보여줄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이거야. 꼭 선생님이 말한 대로 기억해 놓는 게 안 헷갈려요. 2차든 3차든 4차든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라고 얘들아? 2개일 때야. 선생님 처음에 말한 거는. 근데 4차일 때는 2차, 2차로 2개가 아니고 1차, 3차로 2개인 거야. 자, 그렇지 않은 거 갑시다. 뭐냐면 2차 함수와 2차 함수만 가능해요. 3차 함수 안 돼요. 2차 함수와 어느 한 점에서의 접선. 알겠지? 그러면 접선을 주면 여기 한 점이야 내가 알 수 있겠지만 여기는 내가 모르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기는 보통 줍니다. 보통 문제는 어떻게 내냐? 이렇게 냅니다. 2차 함수가 있어. 이거 줘라 임마. 아까 신나가지고 이겨도 이 새끼. 너 기운 좀 빼지 마 수업하기 전에. 실컷 막 와가지고 신나가지고 막 그렇게 해놓고 수업 시간에 들고 있고. 잘 들어봐. 2차 함수가 있어. 알겠어? 뭐 2,3에서 접선을 그었대. 알겠지? 그럼 접선 그어졌겠죠? 그럼 그 접선과 x = 4 이런 식으로 준다고 이렇게 하나를. 알겠어? 그럼 인티그럴 2에서 4까지 적분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런 식의 넓이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어요? 이럴 때는 여기가 6이 아니에요. 3이야 3. 뭐 그냥 외우세요. 근데 이제 왜 이런 거에 대한 증명은 우리 책에 다 나와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해봤더니 식을 정리해봤더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알겠지? 어쨌든 결과가 중요해요.
그 쌤이 약간 어떤 느낌으로 이제 갔냐면 얘는 약간 2차 함수가 2 곱하기 3이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서 접선으로 하다 보니까 이건 정확한 의미가 아니야. 쌤이 그냥 암기 좀 하기 편하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야. 그냥 반절만 뭐 했다? 넓이를 구했다 생각하라고. 반절 넓이 구한 게 뭐야? 6분의에다가 뭐 곱해준 거지 얘들아? 2 곱해준 거지. 2배 해줬다. 그래서 3분의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야. 마지막 이거야. 넓이는. 자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얘들아. 이 얘기만 듣고 자 했어. 자 여기까지 들어야 돼. 4차를 인수분해 했더니 4차 인수분해 했더니 몇 차가 나왔어? 2차 2차 이렇게. 그러니까 더블로 접하는 거야. 알겠지? 그냥 4차 인수분해 할 때가 중요해요. 1차 세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느냐 아니면 2차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느냐 그 차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것만 5 곱하기 6이 약간 오차함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30이야 30. 30. 이 나머지 다 똑같고요. 5제곱도 똑같고요. 이런 거 대신 나온 적은 뭐 선생님 기억에 없어요. 없는데 어쨌든 혹시 나오면 공식 알면 편하잖아. 그치?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두 가지 이야기만 더 하면 이제 개념 끝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 2차 함수 특징 하나, 3차 함수 특징 하나, 4차 함수 특징 하나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자 2차 함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얘들아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점에서 알파까지 그 다음에 알파에서 여기까지 이 거리비가 1대 2라고 한다면 거리비가 길이비가 1대 2야. 그러면 이 두 부분의 넓이는 뭐가 된다?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제부터 어떻게 이렇게 나온 문제가 0에서 잘 봐 0에서 3까지 적분했을 때 0이 되게 하는 A 값은 얼마냐 이렇게 나온다고. A 값은 그럼 얘가 바로 1이겠지 그냥 1대 2가 됐을 때 당연히 이쪽에 이렇게도 마찬가지겠죠. 얘가 2대 1이라고 한다면 뭐 한다고 얘들아? 두 개 넓이는 뭐 한다? 같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차 특징 하나. 3차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이거 쌤이 설명했던 거니까. 지나가는 점 극대, 변곡점, 극소. 알겠지? 비율관계. 세 개가 뭐다 똑같다. 쌤 지금 말하는 건 다 비율관계야. 똑같다는 얘기고. 자, 4차.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의 특징이 뭐라고? 완전 제곱을 했더니 1차와 세제곱으로 된 거야. 알겠지?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음질이 나오고 극소가 나오고 지나가는 점이 나오는데 이 거리비가 몇 대 몇이라고? 1대 3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대 3. 1대 3. 이런 거 알아놓으시면 한 30초에서 40초 정도 계산해야 되는 걸 갖다가 그냥 주워 먹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꼭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일단 볼게요. 자, 쌤 설명을 다 했으니까 이제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갑시다. 여기. 자,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면 2차잖아, 2차. 이런 식으로 공식이 적용이 되고 이렇게 해봤어. 계산해봤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 그 얘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그래서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이 도형의 넓이가 3분의 4가 되도록 하는 양수 A 값이 얼마냐 이 얘기입니다. 알겠지? 그러면 3분의 4라는 친구는 6분의 최고차항의 절대값이니까 2를 하시고요. A에서 0 빼니까 그냥 A의 몇 제곱이 되겠어? 세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알겠죠?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얘가 2가 되고 넘어가면 A 세제곱이 8이니까 A 값은 2가 된다 이렇게 바로 풀 수가 있다 그 얘기야. 원래는 0에서부터 A까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적분해가지고 A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0이 되는
A 값을 또 구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야. 그런데 공식을 이렇게 알면 그런 과정 없이 이런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거야. 2차하고 1차가 나왔어. 알겠지? 똑같아 그냥. 여기 있는 1차를 1로 넘기면은 얘는 새로운 어떤 2차식이 만들어질 거잖아. 그쵸? 그래서 똑같다. 달라질 거 없다. 다만 여기는 이제 알파 베타가 이 두 개의 함수의 교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들이 뭐 그냥 써먹을 일은 거의 없을 건데요. 그냥 지식 더하기 1 정도로 알아놓으세요. 아르키메데스의 넓이 구하기인데 얘들아 이게 뭔 소리냐면 2차 함수일 때 뭐일 때 얘들아? 아무 때나 되는 거 아니야. 2차 함수일 때 2차 함수가 있고 이렇게 얘하고 여기 있는 이 얘하고 기울기가 같은 알겠어? 접선을 지나는 이 세 점으로 이렇게 여기 있는 이 곡선 안에다가 삼각형을 만들었다 이 얘기야. 알겠지?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 곡선 부분에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의 4분의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아르키메데스가 뭐 구해서 쓰는 건데 반대로 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알면 곡선의 넓이는 생각해봐 얘들아. 곡선하고 삼각형하고 누가 더 크겠어? 당연히 곡선이 크지. 곡선 안에다가 긋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곡선을 알려주고 나서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나? 삼각형이 작아야 돼. 그러니까 4분의 3. 오케이? 삼각형을 알려주고 곡선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가 얼마냐? 그럼 곡선이 커야 돼. 3분의 4.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똑같습니다. 이렇게 2차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우리는 뭐 할 거니까 한쪽을 넘겨가지고 x제곱이 양수인 상황으로 만들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고 나면은 공식은 똑같다. 여기서 이제 a-a'이라는 거는 얘가 이제 2차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 크게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알겠지? 갖다라고 놓고 얘가 넘어간 상황이니까 당연히 a에서 a'을 뭐 한 거야? 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식 따로 외우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우리는 어차피 넘겨가지고 2차 이퀄 0꼴로 만들 거니까. 자, 그 다음. 여기 있네요. 자, 2차. 접선. 알겠지? 접선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얘들아, 하나의 기준점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줍니다. 안 주면 당연히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건 얘들아 공식 어떻게 외우냐? 공식 이렇게 외우세요. 3분의 최고차항 하시고요. 얘들아, 여기에다가 뭐, 알려준 점에서 뭐 접점을 뺀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무조건 얘가 양수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둘 중에서 접점하고 알려준 점 둘 중에서 큰 거 빼기 작은 거에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듣지?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접점을 이렇게 만약에 그어버리면 여기 줘버리면은 얘가 접점보다 작을 수도 있고 이렇게 주면은 나에게 제시된 점이 접점보다 클 수도 있고 이렇잖아. 상황에 따라서. 맞죠? 박세종 너 똑바로 안 들어? 여기 봐봐. 곡선 이렇게 있어요. 여기 위에 점 2,3에서의 접선과 Y축으로 둘러싸이는 도형의 넓이래.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여기가 2잖아. 여기가 2. 여기가 2. 잘 봐봐. 쓸데없는 거 안 하는 거 이런 거 안 구하는 거야. 잘 봐. 공식이 뭐냐면 얘들아 3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그 다음에 큰 거 빼기 작은 거의 세제곱이잖아. 큰 거하고 작은 거는 하나는 접점이고 하나는 뭐야? 제공된 x값이야. 맞지? 얘들아 얘하고 얘를 갖다라고 놓으면 여기는 최고차항이 바뀔 일이 있어 없어? 없지? 없지? 내가 필요한 거는 3 필요하고요. 최고차항의 개수니까 그냥 이거 그대로 1 오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큰 거 빼기 작은 거라는 거는 접점 나에게 알려줬잖아. x값 2라고. 맞죠? 당연히 여기서 내가 접선을 긋는 거니까 당연히 x값은 2겠지. 맞아요? 적방 구하는 거 이런 거 안 하는 거라고. 쓸데없는 짓거리 안 하는 거야. 그리고
y축이라고 했으니까 y축은 당연히 x 이퀄 0이겠지. 그럼 당연히 여기는 2 빼기 0 다 나왔잖아. 그거의 세제곱 이렇게 가면은 이런 거 접선하고 뭔가 이렇게 둘러싸이는 부분을 구해야 되니까 얘를 뭔가 구해야 되나 보다. 아니에요. 이 공식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접선을 먼저 구해서 2차 빼기 2차하고 접선을 갖다 놓고 2차씩 만든 다음에 알아듣겠지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해서 식 만들기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차하고 접선하고 둘려있는데 이걸 얘들아 3차하고 접선하고 둘려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헷갈린다고. 어떻게 하냐? 2차든 3차든 4차든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야. 알겠어? 2차는 당연히 1차 이렇게 되겠지만 3차가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가 되려면 하나는 1차 하나는 2차가 나와야 되겠지. 인수분해 하면. 그럼 당연히 접할 수밖에 없을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면 12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베타 빼기 알파라는 것도 그냥 큰 근 빼기 작은 근이에요. 큰 근 빼기 작은 근에 4제곱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지 궁금한 친구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 한번 봐봐. 자, x 세제곱과 여기 위의 점 1,1로 접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야. 그러면 3차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는 접하고 얘는 지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나는 얘하고 얘를 알아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알아들으셨죠? 그래 안 그래? 그치? 맞죠? 쌤, 응. 알아야 된다는 게 x값 맞죠? 어떤 거? x값. 그치 x값이 당연히 구간이니까 됐지? 그럼 생각해봐야 돼. 이 문제도 당연히 우리가 얘하고 이거의 교점을 알려면 3차식은 이거잖아. 그러면 여기는 접선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아니 구해야지. 구해야 내가 뭘 구할 수 있으니까. 두 개를 갖다라고 놓고 그 근을 구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아까 2차일 때 이거는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구하라고 이렇게 주어지는 거니까 근이 아니야 얘는. 근이 아니고 3차가 이렇게 주어지고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 당연히 내가 얘하고 얘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당연히 이 근하고 근을 알아야 되겠지. 알아듣지? 그러면 여기는 3차 함수와 1차를 구해서 갖다라고 놓고 넘겨서 근을 구하셔야 되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봐봐. 만약에 접점을 알려줘 나에게. 뭐 알려준다고? 접점을 나에게 알려줘. 그러면 우리한테는 교과과정이 아닌 변곡점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라. 알아. 변곡점 어떻게 구하죠?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값이지. 그러면 3차가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다면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값이 뭐가 되겠니? 0이겠지 0. 맞죠? 그러면 결국에 이 친구가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가 접하니까 얘가 1이라고. 맞니? 얘가 0이고 얘가 마 1이고 얘가 마 2가 될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됐어?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는 이 접방 구했어 안 구했어? 안 구했다고. 이렇게 이것처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됐잖아 지금. 그럼 여기가 여기가 접하는 점 변곡점 극대 지나는 점일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이해되지? 근데 여기 접점이 1이고 얘는 0이라고. 나는 얘가 필요하다고. 근데 모두 다 같으니까 얘가 마 1이고 얘가 마 2일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 있는 접방도 나는 구하지 않고 접방 당연히 안 구했으니까 여기하고 얘를 갖다라고 놓고 근이 여기하고 여기가 어딘지도 나는 신경도 안 썼고 완전히 날로 먹어버리는 거야 이런 문제 그냥. 그럼 인티그럴 하신다. 그러면 이게 3차니까 3, 4, 12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1 마이니까 3 그거의 몇 제곱? 4제곱 이렇게 가시면은 이게 끝이에요 그냥. 선생님 이렇게 풀게 하려고 하는 거야 니네한테. 그러니까 공식 없이 접방도 안 만들고. 좋은 사람들은 알아서 하세요. 잘 알아듣겠지?
적분 문제를 적분에서 풀잖아. 니네 기말 때 개망해. 시간도 없고, 시간 없다 보면 계산 엄청 틀리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최대한 공식을 활용한 건 다 활용해야 된다고. 쌤이 아까 말한 겁니다. 2차 함수가 S쪽에 둘러싸여 있을 때 1대2, 1대2면 두 개 넓이가 뭐하다? 같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응. 자, 이따가 문제 좀 보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은 경우 얘들아 생각해봐. 얘가 3차 함수야. 잘 들어. 3차 함수야. 얘가 1이래. 얘가 만약에 뭐 7이래. 이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라는 거는 당연히 얘가 3차 함수니까 3차 함수는 아무렇게나 생긴 함수가 아니잖아. 점에 대한 무슨 함수? 대칭 함수는 그래 안 그래? 지 맘대로 막 이렇게 막 꾸러지 를 수가 없다고. 반드시 변곡점에 대해 대칭이 돼야 되니까 결국엔 여기는 C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니? 변곡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당연히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져서 두 넓이가 뭐 할 수밖에 같아질 수밖에 없어. 결론적으로 여기 A 구하고 C 구 이렇게 보여보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두 넓이가 같다라면 변곡점이 될 수밖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변곡점이 되는 X 위치는 두 번 미분해서 뭐가 되는? 0이 되는 그게 바로 변곡점의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책에는 이제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4차하고 이제 그런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추가로 가지고 와서 그냥 설명해 준 거야. 알겠지? 자, 일단 설명 좀 다 했고요. 시간이 벌써 1시간 지났네. 잠깐 쉬었다가 문제 한번 쭉 풀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Y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고요. A 부분과 B 부분의 넓이 B가 1대1에. 그러니까 얘네 둘이 넓이가 같다는 게 아니고 넓이 B가 몇 대 몇이라고? 1대2라고. 그치? 그랬을 때 상수 P 값을 한번 구해봐라. 얘가 누구냐? 이 얘기지. 얘는 지금 공식을 쓸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근으로. 그러면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가 여기의 위치는 알 수 있어? 없어? X 값은? 당연히 뭐 이거 보니까 2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A 부분의 넓이하고 여기 있는 B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 부분의 넓이는 서로 뭐 하겠어? 같겠지. 그쵸? 그러면 우리는 P값 구하는 게 지금 내 목적이야. 그러면 인티그럴 하시고요. 0에서부터 여기 2까지 그냥 뭐 해버려? 적분해버려. 적분하면 얘는 플러스 넓이가 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넓이가 될 것이고 근데 두 넓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적분 결과가 얼마가 되겠어 얘들아? 0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런 생각만 조금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 풀면서. 결론적으로 여기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p에 이 값이 0이 나오게 하는 p값을 내가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적분해가지고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뭐 0이니까 2 넣고 하면 얘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p값을 구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이 2차 함수가 주어졌고요. 이거와 x축 및 x 이퀄 마이너스 1, x 이퀄 2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준다라는 거는 당연히 근으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 아니겠지. 그치? 공식을 이용할 때는 근으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 돼야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 뭐 2차 함수고 얘가 뭐 0이고 얘가 3인 건 내가 알 수가 있을 것이고 0,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다. 그쵸? 그러면은 뭐 지금 이 부분 넓이하고 이 부분 넓이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 부분은 양수니까 그냥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그냥 x제곱 마이너스 3x dx 오시면 되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0에서부터 2까지인데 항상 어떻게 보면 되냐면 얘는 여기 부분은 여기 있는 2차 함수에서 y 이퀄 0을 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부호가 그냥 그대로 오면 되는 거야. fx가 그대로. 근데 여기는 0에서 fx를 뺀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fx니까 이거의 부호 반대인 이렇게가 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아듣겠지?
0에서 fx를 빼니까 마이너스 fx가 여기 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뭐 이 다음부터는 이제 뭐 그냥 여러분 적분 열심히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 냈잖아. 아 생각보다 적분 계산 잘해야 돼 진짜. 여기 봐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이렇게와 x축으로 둘러싸이는 도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걔를 여기는 뭔가 이렇게 y = 2x가 나눴어. 그랬을 때 S1의 넓이와 S2의 넓이가 얼마냐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는 얘들아 여기 있는 S1의 넓이는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거는 구할 수 있어. 왜 그러냐면 근하고 근, 즉 교점하고 교점으로 뭐 했으니까 둘러싸여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근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는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쉽게 구할 수 있다 그 얘기야. 그러면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6x가 2x니까 2x 이렇게 되겠네. 넘어가면은 2x 제곱 마이너스 4x니까 아 얘가 2가 되겠구나 라는 거면 내가 알면 되겠지. 그쵸? 그러면 0에서 2고 최고차는 어차피 얘가 되는 거니까 6분의 2 곱하기 2에서 0 빼면은 세제곱이니까 8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얘네 약분 이렇게 하시면 얘는 3분의 8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즉 여기가 얘가 3분의 8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들아 S2를 구해야 되는데 이번에 S2를 어떻게 구하냐? 잘 생각해봐. 내가 S1 더하기 S2의 넓이는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구할 수 있겠지 이거는. 왜? 0하고 3이라는 근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니까. 그럼 이 전체 넓이만 내가 구할 수 있으면 거기서 S1에 해당하는 3분의 8을 빼면 그게 바로 뭐가 되겠어? S2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S1 더하기 S2라는 거는 뭐냐면 6분의 최고차항 절대값 씌우면 2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 빼기 0이니까 세제곱 27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맞아요? 그럼 얘는 약분하면 얘는 3이 되고 약분하면 얘는 뭐가 된다? 9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9는 3분의 27이 되겠지. 그러면 여긴 S2는 뭐냐? 3분의 얼마가 돼? 27에서 8을 빼니까 19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전체가 3분의 9잖아, 9. 9는 3분의 27이고, 그럼 S1이 3분의 8이니까 얘는 3분의 19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S1분의 S2라는 거는 S1이서 같이 3은 약분하고 8분의 19가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둘러싸인 이런 것들을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아 공식 이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잘 익혀야 돼. 안 그러면 그냥 뭐 적분하시면 돼요. 뭐 하세요 그냥. 할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서. 여기 보면 자 이거와 y = 3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 말이야. 그럼 잘 봐봐. 이거는 0하고 2야. 여기 보세요. 뭐 이 정도 그림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원래 이렇게 생긴 도형이 됐겠지. 그치? 0이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꺾어 올려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y = 3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 넓이가 얼마냐 그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나는 이 부분 넓이 여러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구할 수 있지. 왜? 교점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럼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2x하고 3을 갖다라고 하면 마3 이렇게 놓으시면 x 플러스 2라고 x 빼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얘가 마1, 얘가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알아듣지? 그러면 이만큼의 넓이가 뭐냐? 쌤이 얘가 S1, 아까 S1이라 S1은 6분의 최고차의 넓이 1이고 얘가 3이고 얘가 마1이니까 4의 세제곱이죠. 60 뭐가 됩니까?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약분하시면 3분의 32가
전체 넓이야. 그럼 여기에서 뭐 하면 되겠어? 이 부분의 넓이의 몇 배? 2배를 빼면 되겠지. 왜? 얘네 둘이는 넓이가 뭐 할 거니까 같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넓이 구해가지고 곱하기 2배 하면 되는데 이 넓이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니? 0이고 얘가 2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S2라고 할게요. S2 얘를 6분의 1 곱하기 2의 세제곱이니까 8. 그거의 몇 배? 2배. 오케이? 그러면 얘네 약분하니까 3분의 8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32에서 3분의 8을 빼니까 3분의 24가 돼서 답은 8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점이 윗끝 아래끝이 만약에 되는 상황이구나 라고 하면 나는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지. 당연히 훨씬 편하겠지. 계산 자체가. 근데 그걸 이제 내가 알아먹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써먹을 수 있느냐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애하고 얘를 갖다라고 두면 어차피 이 함수는 절대값 안 씌운 거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를 아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이 부분의 넓이에 곱하기 2배를 뭐 하면 된다고? 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섹션 두 번째 넘어가서요. 이제 공식 이용하는 거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하여튼 너네 그 맨 뒤에 하여튼 계속 안 쳐다보고 있는데 하여튼 잘 알아서 해. 어? 주원? 네, 열심히 보겠습니다. 쌤이 막 지금 책상 위에서 수업하고 있냐, 이 새끼야? 아니요. 네 눈이 지금 책상 위에 있는데 지금. 자, 이 직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이 있습니다. 둘러싸인이라는 거는 내가 뭘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 아, 나 공식 사용할 수 있겠구나 이 얘기라고. 알겠지? 공식은 6분의 최고 차의 개수가 얘가 될 거니까 얘는 당연히 최고차이 될 수가 없으니까. 맞죠? 2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큰 근 빼기 작은 근에 이게 3분의 32가 된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럼 근이라는 거는 두 개를 갖다라고 놓고 넘기면 x제곱 플러스 a-5x 이퀄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근 하나는 0하고 하나는 이거의 반대니까 5-a가 뭐가 되겠어? 근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됐습니까? 응. 자, a가 0에서 5까지라고 했으니까 얘가 큰 근이네. 얘가 작은 근이고. 그치? 그거 판단만 되시면 여기에 5-a의 세제곱이 바로 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얘네 약분하면 얘가 2가 되고 얘 넘어가면 얘가 64가 되고 64는 4의 세제곱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a 값은 얼마? 1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여러분이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적분 쳐가지고 구해야 돼요. 이렇게 쳐서 이거 넣고 해서 이렇게 나오니까는 이런 식으로.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있지?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다라는 거는 2번은 똑같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y는 mx가 이렇게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생각해보면은 2차 함수는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 있는 m은 당연히 양수일 수 있고 음수일 수 있겠지.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가든 뭐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갈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둘러싸이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하고 여기 뭘 구해야 돼? 근을 내가 구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알겠죠? 어쨌든 나는 공식은 6분의 여기 1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고 한다면 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게 내가 구하는 값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풀리나 봅시다. 얘니까 얘가 넘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mx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되네. 여기서 큰 근 빼기 작은 근, 즉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게 나와줘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쵸?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얘들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거든.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 변형 공식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건 루트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쵸? 나는 어쨌든 그거에 세제곱 값이 필요한 거야. 그럼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거 루트 하시고요. 이거의 제곱이니까 m 플러스 2의 제곱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12가 된다라는 걸 수가 있겠네. 정리해보면 루트 m제곱 더하기 4m 플러스 16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도형의 최소값이야. 그럼 얘가 가장 최소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얘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가 마이너스 2일 때가 최소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2로 얘가 넣어버리면은 얘는 루트 뭐가 됩니까? 1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루트 12. 누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루트 뭐가 된다고? 12가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 그럼 그거의 몇 제곱이라고? 세제곱. 그러면 6분의 1 곱하기 세제곱이니까 12 루트 12가 되겠다. 이해되죠? 루트 12의 제곱이면 12가 될 거니까 세제곱은 12 루트 12 약분하시면 2가 되고 얘는 2 루트 3이니까는 4 루트 3이 내가 찾는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괜찮죠? 그냥 단수 계산 문제들이야 사실 다. 자 3번 갈게요. 한번 자 3차 함수가 얘들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네. 잘 봐봐. 쌤이 계속 강조했어요. 2차일 때는 1차로 인수분해가 돼야 공식 쓸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접선이나 3차일 때는 2차 완제하고 1차로 인수분해가 돼야 내 공식 써먹을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됐어요? 얘 보니까 2차하고 그 다음에 1차로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A가 0보다 크니까 여기서는 하나가 A고 또 다른 한 거는 마이너스 A인 거 내가 알 수가 있겠지요. 이해되셨어요? 자, 도형의 넓이가 3분의 64다. 그때 A 값이 얼마냐 물어봤네요. 3차 함수면은 3, 4, 12. 2차 함수면은 2, 3은 6. 4차 함수면은 4, 5, 20. 제곱으로 될 때만 5, 6, 3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약간 연관지어서 오늘 정리 싹 해놓으면 뭐 외울 것도 없어. 별거 없잖아. 그러면 3, 4, 12분의 최고 차이계수가 1이네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니까 2A의 4제곱이다라고 보면 되겠다. 얘가 3분의 64란 얘기고 요렇게 또 약분하면 4가 됩니다. 그쵸?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128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지? 128이 아니구나. 256이네. 미안합니다. 256이다. 256은 뭐의 사제곱입니까? 4의 사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는 2A의 4제곱이라는 게 4의 4제곱이니까 2A가 4가 되든지 2A가 마이너스 4가 되든지 그러면 되겠지. 그쵸? 근데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A 값은 뭐가 된다?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정도 풀이만 가지고 풀면 되는 거야. 이렇게 A가 2가 된다. 괜찮죠? 네. 응. 자, 2번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습니다. 얘들아, 극소값이 0이래. 극소값이 0이고요. 이렇게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가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지? 그러면 생각해봐, 얘들아. 자, 분명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0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맞지? 네. 그러면 나는 얘하고 얘만 필요한 거야. 얘하고 얘만 필요한 거야. 됐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여기하고 여기 값은 내가 구할 수 있잖아. 뭘로 구할 수 있죠? 도함수가 0이 되는 걸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네가 필요한 게 뭐냐 이 얘기야. 우리 삼성 비율 관계를 아니까 여기하고 여기만 알아도 이 친구 내가 뭐 하는 거 똑같아? 알 수 있는 거 똑같다 그 얘기지. 알아듣지? 그래서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고요. 인수분해 해보면 3x하고 x 하시고요. 1인데 그러니까 마일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얘들아 얘가 분수잖아. 여기 2를 갖다가 1로 쓰지 말고 얘도 3분의 3으로 쓰는 거야. 그래야 니네가 뭐 하기가 편해? 비율관계 따지기가 편하다고. 알아들어? 야 얘가 3인데 얘가 마 1이야. 두 칸이. 그쵸? 그러면 한 칸은 뭐가 되겠어? 3분의 2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3분의 2만큼 가면 얘는 마이너스 1 되겠네. 마이너스 3분의 3이 돼야 되니까. 그쵸? 얘들아, 어떤 거가 뭔가 내가 이렇게 뭐 B를 구하든지 그럴 때는 하나가 분수 나오잖아. 빨리 다 분수 세팅해야 돼. 분모 똑같으면 분자끼리만 뭐 하면 되는 거니까 따져주면 되는 거니까. 알아듣겠어? 결론적으로, 너는 1이고, 너는 마이너스 1이고. 그럼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러면 3, 4, 12분의 최고차항 1, 2잖아. 2의 4제곱, 16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3분의 4가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풀이가 지금 우리는 그냥 이 정도로 끝나는 거야. 그 상황들만 내가 정확하게 뭐 하면 활용할 줄 알면. 알아듣겠어? 자, 4번 갑시다. 오른쪽 여기 있는 지금 익힌 문제들이 얘들아 다 모고에 나왔던 문제들이야.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게 지금 공식으로 푸니까 쉬운 거지. 그냥 풀려면 이거 미지수 있고 막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거 적분하고 쉽지 않다고 생각보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2등분을 딱 해버렸대. 근데 우리가 전체 넓이는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구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얘가 0이고 얘가 1이니까. 그쵸? 그럼 전체 넓이는 뭐냐? 6분의 1이야. 뭐 최고차항하고 큰 건 빼기 작은 거에 뭐 세제곱이지만 2차니까 1의 세제곱은 어차피 1이니까 의미가 없죠. 그러면은 이 부분의 넓이는 뭐가 돼야 되냐? 그거의 절반이니까 12분의 1 돼야 돼. 근데 얘도 여기하고 이거잖아. 네. 그치? 그러면 내가 여기가 얼마인지만 내가 뭐 하면 되는 거야? 알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여기가 얼마냐라는 거는 근이니까 얘하고 얘를 갖다라고 놓고 갖다라고 놓으면 x제곱 더하기 m-1에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됐나요? 그러면 여기가 0이니까 근이라는 거는 0하고 이거의 부호반대이니까 1-m이 뭐가 되는 거니? 근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그러면은 자 12분의 1이라는 친구가 이게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이거에서 이거 1-m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 알아듣지? 그러면 이게 약분하니까 결국에 답은 뭐가 되겠어요? 2분의 2라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다. 괜찮니? 네. 근데 얘들아 지금 이 상황에서 얘들아 m 구하라면 구할 수 있어? m 구하라면 어떻게 할 거야? 1-m의 세제곱이 2분의 1이야. 자, m 어떻게 구할 거야? 이걸 또 전개하는 미친놈들은 없겠지 당연히. 정리하면 바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넘겨서 뭘 넘겨? 저 세제곱 있으니까 저걸 풀어야 돼요. 이걸 넘겨야지. 네. 그럼 뭐가 돼? 1-m이 뭐가 되겠어? 세제곱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어려울 게 없는데. 더군다나 얘들아 얘들아 홀수 제곱근은 풀마도 필요가 없어. 알고 있지? 그쵸. 짝수 제곱근만 풀마가 필요하지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하나야 그냥. 그럼 여기서 당연히 m이라는 거는 뭐가 되겠어? 1 빼기 세제곱근 이게 뭔가 답이 되겠지. 선생님이 만약에 이 문제를 내잖아. 그러면은 객관식으로 내잖아.
선생님은 1마 m의 세제곱을 구하라고 해서 1번에 뭐 2분의 1, 2번에 1 이렇게 안 될 거야. 어떻게 되냐? m을 구하라고 되고 선택지를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그러면은 웬만한 학생들은 선택지 보고 뭐해? 아니 18 뭐야 이거 안 풀어. 왜? 계산 결과가 어떠니까? 뭔가 들어보니까 별거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세제곱 어쨌든 냈을 때 근데 이상하게 또 얘들 시험만 되면은 이것도 풀어가지고 또 막 계산해서 뭔가 m 구하려고 하는 이상한 짓거리를 해, 안 해? 한다니까. 평상시에 안 하다가 시험 때는 꼭 그렇게 풀어. 희한하네. 그러지 말자, 우리는. 네.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곡선이 있고요. 여기 곡선이 있네요. 두 도형의 넓이가 얘들아 뭐해지도록? 같아지도록. 그러니까 얘가 지금 3차고 얘가 2차잖아. 어쨌든 간에 얘네를 그대로 얘네를 넘기면 이렇게 x 세제곱이 될 것이고요. 얘네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로 묶으면 여기가 a 더하기 1 x 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ax 역홀 0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이거는 뭐 인수분해가 간단히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뭐 이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은 0이 있고요, 1이 있고요, a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a는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근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두 도형의 넓이가 같아진대. 즉 얘들아 얘하고 얘가 같아진대. 선생님 아까 얘기했어.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고 이 가운데 근이 뭐가 되면 돼요? 변곡점이 되면 되는 거고 당연히 이 간격과 이 간격이 뭐 하면 끝나는 거야? 똑같으면 끝나는 거야. 당연한 거야. 얘들아 3차하고 2차는 그냥 지들 맘대로 뭔가 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야. 그냥 꽉 붙잡혀 있는 애들이야. 2차 함수는 축대칭 함수고 3차 함수는 점대칭 함수야. 4차부터가 약간 이제 좀 변형이 있을 수가 있어. 상황에 따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A 값은 그냥 바로 얼마야? 뭐 얼마야? 2지 그냥. 이런 거 정말 못 풀면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야. 알아듣겠어요?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곡선 위의 점 1,2에서의 접선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문제 잘 읽어봐. 문제 잘 읽어봐. 3차 함수인데 접선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는 근이 분명히 두 개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치? 1차 근 하나하고 완전 제곱식의 근 하나. 그러면은 너는 대놓고 뭐 하라는 얘기야? 공식 쓰면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니? 얘가 접점의 x값이잖아. 그러면 나는 변곡점을 알면은 나머지 하나 지나가는 점도 내가 뭐 할 수 있어? 비율 관계를 가지고 알 수 있다 이 얘기가 되겠지. 네. 이 얘기 아니야.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근데 얘가 얼마란 얘기야? 얘가 x고 1이라는 얘기 아니야. 변곡점은 뭐야? 어차피 여기서 얘들아 접방을 만들어도 접방은 어차피 몇 차밖에 안 돼? 1차밖에 안 되고 변곡점은 두 번 미분해야 되기 때문에 1차까지는 아무 영향은 없어요. 맞죠? 자, 이거 한 번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한 번 더 미분하면 6x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얘가 3분의 1이래. 얼른 바꿔줘야 돼. 너 3분의 3이야 그러면은 한 칸이 얼마 차이야? 두 개씩 떨어지고 있지? 몇 개 더 떨어져야 되더라? 4개 더 떨어져야 되겠지. 두 칸이니까. 그럼 너는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3, 4, 12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2에 4제곱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은
우리는 지금 이만큼의 계산을 그냥 해버린 거야, 문제를. 적방도 안 구하고 이렇게. 알아듣지? 네. 꼭 그렇게 평행 이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면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네요. 볼게. 얘들아, 이거는 뭐냐면 fx라는 게 얘하고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이거는 뭔 소리야? 이거 지금 뭔 소리인지 해석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게 뭔 소리야? 3만큼 평행이동하고 4만큼 올렸다는 거예요. 뭐를? fx. 근데 뭐 하다고 했어? 똑같다고 했지? 네. 그 뭔 소리야 그게? 반복된다. 뭐가? x 3만큼과 y 4만큼의 어떤 무언가가 있어. 그게 뭐 한다는 거야? 반복한다는 얘기지. 자, 봐봐. 이런 얘기다. 만약에 얘들아, 얘가 그냥 이렇게 간다고 한번 해볼게. 여기가 3이고 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해볼게.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이런 모양이 얘들아 똑같이 또다시 이렇게 반복되고 이렇게 반복되고 이렇게 반복된다고 해볼게.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이 이 파란색 모양이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면 이게 fx야. 그럼 얘를 갖다가 얘가 3만큼 오고 4만큼 올라가면은 얘가 되는 거야. 그치? 맞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아래 것이 위에 거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얘가 되고 얘는 얘가 되고 얘는 이런 식으로 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뜻은 상당히 중요한 말뜻이에요. 조금 어려운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fx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x 3칸, y 4칸을 뭔가 이렇게 채우는 증가 함수가 있어. 이렇게 이거 그냥 생각해. 블럭 하나라고. 알겠지? 이 블럭 하나가 계속 뭐 하는 거야? 계속 붙여가지고 만들어진 함수가 fx 함수다. 그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fx는 항상 어디에서 x 3칸, y 4칸을 딱딱딱 자르잖아. 그러면은 똑같은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알아들으셨지? 자, 그랬는데 0부터 3까지를 적분한 겁니다. 그쵸? 절대값을 씌운 거는 넓이를 구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절대값이 없으면 그냥 적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더니 1이래. 1. 절대값을 씌웠더니 7이란다. 이 얘기는 뭐지? 절대값을 씌운 거는 다 양수 취급해 준 거니까 아마 이렇게 돼 있으면 니 쪽 넓이가 3이고 니 쪽 넓이가 4인가 봐. 뭐 이런 얘기겠지. 그쵸? 그래서 그냥 적분하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했으니까 1 나오는 거야. 양선도가 다 반영이 되니까. 근데 절대값을 씌워주면은 얘가 치고 올라가니까 3하고 4를 더해서 7이 되는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지. 알아들었습니까? 네. 됐어요. 자, 그런데 얘를 갖다가 x 이퀄 6, x축, y축. 그러니까 얘가 3이잖아. 얘가 6이야. 얘가 6. x축, y축, 여기까지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 한번 구해봐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넓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는 이 넓이, 이만큼의 넓이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쌤이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
넓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이 파트는 7이야.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 나는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야. 알아듣지?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 인티그럴, 보수 인티그럴 3에서부터 6까지 구할 건데 fx가 와도 되고 얘가 와도 되는 거죠. 같으니까. 맞아? f x 빼기 3 더하기 4 이거에 대해서 dx가 오면 된다는 거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뭐 배웠어요? 평행 이동 배웠죠. 평행 이동 배웠어? 자, 일단 이걸 갖다가 얘들아 얘하고 이렇게로 두 개로 나눠보자. 인티그럴 3부터 6까지 fx 빼기 3 dx 더하기 인티그럴 3부터 6까지 4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들아 이거는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 다 배웠어. 그쵸? 너 이거 뭐하고 없애고 이렇게 갖다 주라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평일 배웠지? 배운 거만 잘 써먹으면 돼요. 그럼 너는 0이 되고요. 너는 뭐가 된다? 3이 된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0부터 3까지 이렇게 이 값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얘는 얼마나 그랬냐? 얘는 1이야. 1. 얘는 1. 그 다음 이 친구는 이게 x값 가로야. 이게 y값 세로가 되는 거야. 어차피 4는 이렇게 붙일 거잖아. 이렇게. 그치? 이렇게 붙여가지고 3, 6을 한다는 건 얘들아 4 끄집어내서 6 빼기 3 한다는 얘기잖아. 얘가 이렇게 상수일 때는 얘가 그냥 세로 높이야. 세로 높이. 얘가 가로 높이, 세로 높이.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갈 것도 없이 3, 4, 12 이렇게 해서 13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즉 여기 있는 이 넓이가 13의 넓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체 넓이는 13에다가 7 더하니까 20만큼의 넓이가 된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쌤이 강조했어요. 이거는 블럭 하나, 타일 하나, 알겠어? 가로 3, 세로 4인 타일이 계속 이렇게 붙여서 나가는 건데 옆으로 붙이는 게 아니고요. x로 3만큼이니까 이렇게 대각선 모양으로 붙여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거다.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우리가 평행이동 이용해서 값을 좀 편하게 우리가 구하는 거 이것도 쌤이 강조 많이 했어. 알아야 문제를 푼다고. 안 그러면 문제 못 풀어. 이거 어떻게 풀 거야. 손도 못 댄다고. 뭐 fx 식이 있어. 뭐가 있어 여기에. 아무것도 없잖아. 식이 있으면 뭐가 내가 노가다로 뛰어서 풀겠지. 어떻게라도. 근데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못 풀어.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마지막 역함수 넓이야. 역함수 넓이는 정말 별게 없어요. 시험에도 그렇게 뭐 하여튼 뭐 약간 좀 이렇게 잘 나오는 그런 쪽은 아니야. 뭐 한 문제 나올 수 있고. 왜냐면은 이 넓이 자체에서 얘들아 생각을 해봐. 니네 25문제라고 가정하면 반반 나온다고 쳐도 적분 전체에서 몇 개 나와? 12개, 13개 나와. 그치? 그러면은 적분에 뭐가 있어? 부정적분이 있고 정적분이 있고 정적분에 활용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활용해서 또 속도도 한두 개는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15개에서 아니 13개에서 부정적분 그래 조금 뭐 너 약하니까 한 두세 문제네. 그럼 10문제에서 정적분에서는 5문제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정적분이 중요하니까. 그럼 나머지 5개에서 넓이하고 속도 내야 된다고 또 거기. 그러면 적분 넓이 많이 나와야 진짜 많이 나와야 4문제 아니면 3문제 나와. 그러면은 공식 안 쓰는 그냥 아주 쉬운 문제 하나 나오고 중간 문제 나오고 좀 어려운 문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역함수 이쪽이 뭐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뭐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역함수라는 게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 1차의 역함수는 몇 차가 됩니까? 잘 몰라요?
1차 역함수는 1차입니다. 1차 함수예요. 2차 함수의 역함수는 몇 차가 됩니까? 2분의 1차 루트 함수예요. 무리 함수야. 그렇게 돼. 여기는 x, y가 바뀌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럼 당연히 y는 x 2차잖아. 그럼 x는 2를 떼야 되니까 루트 씌워줘야 될 거 아니야. y 쪽이. 쉽게 생각해서. 그럼 3차 함수의 역함수는 몇 차가 돼? 3분의 1차 함수야. 우리가 루트 함수까지는 배웠다고 쳐. 근데 루트 안에 뭐가 안 들어가는 거야? 1차 말고는 안 들어가는 것만 배웠지, 우리가. 1차만 배웠지. 루트 안 1차만 배웠지. 그럼 결국에 이거 역함수를 굳이 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뭐 그거를 이용해서 뭐 교점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라는 문제가 당연히 아니고 우리가 고1 때 역함수 배울 때도 마찬가지로 원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을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했어요? 당연히 fx equal x로 놓고 구했단 말이야. 그쵸? 기억나시죠? fx하고 f 인버스로 놓고 구하지 않았단 말이야. 똑같아. fx가 있고요. gx가 역함수래. 그러면은 역함수라는 것 자체가 y equal x에 대한 대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얘하고 갖다라고 놓고 교점을 구할 수가 없다고. 3차면은 3분의 1차 함수니까 그런 건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그치? 그래서 fx하고 gx를 놓고 그거의 교점을 구하면 어차피 두 개 교점하고 똑같으니까 교점 구하셔가지고 그러면 여기 fx에서 이거 둘러싸여 있는 이렇게 되겠지. 맞지? 둘러싸여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적용될 수가 있겠어? 공식이 적용될 수가 있고 뭐만 실수 안 하면 돼? 곱하기 2만 하시면 되겠네요. 왜? 두 개 있으니까. 그 얘기야. 알겠지? 그 얘기고 이거 하나만 이제 더 여기 봐봐. 이게 이제 뭔 소리냐면 잘 봐봐. 이 문제가 시험에 잘 나와요. 이 문제가 나온다면 이 문제가 나와요. 아까 선생님이 방금 전에 설명한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노가다 문제야. 그냥 알겠지? 뭐 주어진 거 놓고 x 놓고 해가지고 그냥 근구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얘는 뭐냐면 자 fx와 그 역함수 gx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fx가 a에서 b까지야. 그런데 그 역함수가 윗끝 아래끝이 뭐냐면 fa에서 fb까지야. 그거를 한번 더하는 값이 얼마가 되겠느냐? 이거를 지금 나에게 문제로 낸 겁니다. 봅시다. 여기 봐봐. 여기 이거 금방 이해돼. 여기 봐. 자, fx가 이렇게 생겼고요. ab까지가 이렇게 되니까 이만큼의 넓이가 그냥 아까 문제가 이거였어. 얘들아.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 더하기 인티그럴 fa하고 fb의 gx 역함수입니다. 이거는 dx 이게 얼마냐 이런 얘기거든. 그치? 그럼 여기 있는 게 바로 이 넓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이 넓이가 과연 누구냐 이런 얘기야. 자, 이게 지금 fx고요. 이거 역함수 이게 내가 그려봤어. 이렇게. 이게 gx야. 뭐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fa하고 fb가 얼마냐 라고 보면 fa라는 거는 자, 여기가 a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a, fa가 되겠지. 그쵸? 그럼 여기가 fa니까 y equal x로 타고 내려가서 이렇게 타고 내려오니까 여기가 fa가 될 것이고요. b 쭉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타고 내려가서 이렇게 오니까 얘가 fb가 되는 거야. 그러면 gx 함수에 대해서 fa, fb라는 거는 이게 gx 함수, 얘가 fa, 얘가 fb니까 이 부분의 넓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근데 이 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넘겨서 이 부분 넓이하고 뭐하다고 얘들아? 같다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실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 두 번째 이 넓이는 바로 이만큼의 넓이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넓이하고 이 넓이를 합쳐봐라 그 얘기야. 합치면은 이런 모양이 돼. 이렇게 아주 예쁘게 기역자 모양이 되는 거죠. 여기 이 공간에다가 얘가 쏙 이렇게 들어와 버리는 거지. FA, FB. 됐어? 그러면 이 기역자 모양의 내가 넓이를 구하시면 되니까 당연히 큰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을 뭐 하면 되겠어? 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큰 직사각형이 얘들아 뭐냐? 잘 보세요. B 곱하기 FB다. 그게 뭐냐면은 B 곱하기 FB가 얘들아 윗동네. 윗동네에서 B 곱하기 FB 아랫동네 A 곱하기 FA 이만큼 빼면 끝나겠다. 자, fx 역함수 ab, fa, fb 더하라. 이거 곱한 거에서 이거 곱한 거 뭐 하면 됩니까? 빼면 내가 찾는 정답이 나온다 이런 말이네요. 느낌 한번 볼게요.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알겠지? 근데 얘보다는 여기 봐봐. 이 문제 별로 안 좋아. 이거 말고 여기 봐봐. 자, fx가 이렇게 주어졌고요. gx가 역함수가 gx입니다. 1, 2, 2, 4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거 뭐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얘들아 이런 모양이 다른 데서 나올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놔. 역함수에 대한 적분은 나는 못해. 왜? 수투는 뭐니까? 다항함수에 대한 적분을 하는 거야. 그치? 근데 얘가 3차 함수면 이게 gx가 몇 차 함수가 돼? 3분의 1차 함수가 되고 그거를 나에게 물어보질 않는다고. 이건 나중에 미적분 가서 하세요. 내년에 하시고. 그럼 어떻게 체크하면 되냐? 여기 있는 애가 F1인지 체크하면 돼. F1인지 아래 건지 이렇게. 얘가 F2인지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뭐 2 집어넣어보고 여기다가 1 집어넣어보고 해서 얘하고 얘가 나온 줄 체크하라고. 근데 안 나오면 안 된다고. 못 구한다고. 어차피 내가 이거 합수를 다 짜고 치는 거야 이거 어차피. 그럼 결국에 어떻게 하면 돼? 2, 4, 8에서 2 빼면 답은 얼마? 6이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넓이 끝냈어요. 알겠죠? 다음 주 수요일 날 한 1시간은 그거 하시라 고쟁이 할 테니까 고쟁이 꼭 챙겨보세요. 금요일 날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테스트 다 풀고 기입하시고 나서 퇴근합시다.